네, 반갑습니다. 9월 9일 연휴의 첫날입니다. 9월 달에는 월급 종목을 원래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연휴 때문에 이게 좀 뒤로 넘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휴 첫날에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의 월급 종목,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LG 산전이에요. LS 산전, 예전에 LS 산전이고요. 뭐 종목의 추세는 일단 뭐 양호한 편이고요. 기업의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용을 보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LS 일렉트릭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보시려면요, FM 가이드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자세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 주식수는 50% 정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유동량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지주는 LS겠죠. 당연히 LS가 이제 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47%.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2.12%, 자사주가 2%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50%가 유동 주식이라고 하지만 외국인이 12%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12%, 그럼 둘이 합쳐가지고 24%, 그리고 LS하고 자사주 둘이 합쳐가지고 50%, 그러면 75%, 한 25% 정도만 돌아다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찔러도 확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그런 정도고요. 이거는 이제 전력 사업 쪽에서 이제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에 대한 수용각까지 전력 공급과 개통 보호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기 어쩌고저쩌고. 네. 그래서 전력 기기 시스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업 분야가 지금 전력 쪽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쪽이 또 있다 되어 있죠. 전기전자 산업 분야 및 건설 가스, 그 다음에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관 및 스테인레스관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고 들어가려면은요, 전기전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 중화학공업, 석유화학 플랜트 뭐 이런 쪽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력 쪽에서의 어떤 부분들 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요, 기업 개요로 들어가시면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전력 배송전 제품들이 75%, 그 다음에 자동화기기, 금속관, IT 설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IT 쪽은 별로고요. 네,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배송전 제품. 그러니까 배전이나 송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쪽에서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뭐 얼마나 대단하냐 보시려면 이제 요거 이제 홈페이지 치고 들어가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만드는 그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솔루션 쪽에 뭐 EMS 시스템, 뭐 디바이스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를 왜 영어로 되어 놨어? 코리안으로. 네, 한글로 바꿔서, 네, 한글로 바꿔서 보시면, 네, 편하겠죠? 그래서 사업 소개 해가지고요, 뭐,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전기차 충전기 쪽도 있네요. 이런 쪽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런 쪽들 보시면, 그러니까 이 지금 LS 일렉트릭이라는 이 기업은 전기차 쪽 사업이라든지, 저압기기, 개전 계측기, 뭐, 수배전반 변압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화 솔루션 쪽에서도 이제 움직임들을 좀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본다라면 지금 산업이 발전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쪽에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실적 같은 경우를 보려면 처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스냅샷에서 보시면 편하고요. 자, 그러면 아래쪽 실적으로 넘어가시면 배당을 주나요? 배당도 주네요. 배당도 주는 기업이니까 하반기 들어가면은 뭔가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보게 되시면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죠? 꾸준하게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도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은 더 늘어나고 그 후년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좋아요.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상치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이 2,000억이고요. 당기 순이익이 1,400억 정도인데 분기로 보게 되면
지금 벌써 1,000억을 벌었네요. 네. 영업이익 1,000억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벌써 500억 가량을 벌었는데, 지금 연간 추정치가 1,300억이니까, 뭐, 적당히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요. 지금은 700억, 500억, 600억 정도 벌었겠네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맞춰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맞는다면, 전년도보다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전분기 동기 대비해서도 뭐 일단은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그다음에 배당은 얼마나 주나요? 1,000원. 1,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황을 좀 보시면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입니다. 시총 1조 6천억인데 지금 매출액은 요 정도죠. 매출액이 3조 원대. 지금 올해 3조 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분기로 보시더라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1조 5천억 넘게 벌어들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비슷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2천억 정도 되니까 한 2조 원대에서 2조 5천억까지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1조 6천억대니까 주가 상승은 아마도 한 3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근데 30% 정도 나가는 구간이 일단은 보시면은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수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라인 때면은 일단은 신고가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우리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저점 지지는 잘 만들어졌어요. 4만원대. 그러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최근에 상승 추세를 잘 탔는데 중요한 거는 저점대 통과하면서 분위기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단부에 접근했을 때 매수하게 되시면 일단 단기로나마라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56,000원대 매수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매수 안 했어요. 네, 후행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3일날 오후에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57,000원 아래쪽으로 해서 55,000원 구간 여기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인데 뭐 그냥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59,000원, 58,000원 나오더라도 매수하기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자리들로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목표 가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7만원부터 한 8만원, 9만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로 보게 되면 이제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아예 신고가 넘어가는 패턴들을 그렸을 때는 10만원대 이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길게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이 LS 일렉트릭 요거 예전에 LS 산전 요 종목 잘 보시고요. 그동안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추가 매수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모다이노칩. 모다이노칩은 기존에 한번 월급 종목으로 나갔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그때 한번 올랐었다가요. 좀 떨어져서 이제 좀 지지가 되다가 다시 또 요즘에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모다이노칩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네, 기업들 실적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치면 된다고 그랬죠? 모다이노칩 그러면은 바로 나옵니다. 모다이노칩은 지금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은 거의 없어요. 0.25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유동 주식수가 20%밖에 안 됩니다. 유동 주식수가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돌아다니는 게 적기 때문에 조금만 찔러도 주가 확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봅시다. 자, 대명화학 외 2인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서 지금 80% 비중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솔루션 DI, 멀티솔루션 MDI라는 곳에서 10%, 그럼 90%네요. 실제로 돌아다니는 건 10%밖에 안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물론 여기 멀티솔루션 MDI에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21년도 9월 17일이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21년도 9월 17일 그러면 여기 별로 수익 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수익 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난 다음에 팔아먹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팔아먹어야 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비중들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90%에 꽉 묶인 자금들이고 10%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데 10%만 돌아다니면 조금만 찔러도 확 튈 수 있겠죠. 거의 품절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사 이런 것도 요즘에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지사 패턴도 지금 유동주식수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고 하니까 거의 돌아다니는 게 없어서 거의 품절주 소리를 듣는 건데 이것도 지금 거의 품절주나 마찬가지예요. 자, 요놈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 세라믹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부문과 백화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이 모다 아울렛, 요것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쪽에서 뭐 최근에 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 쪽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테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전자기기에 적용돼서 정전기 및 전자파 방지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반화된 어떤 제품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그 다음에 소비가 좀 증가했을 때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가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업 개요에서 매출 부분들 확인해 봅시다. 유통 부분에서 88%, 얘가 지금 보면은 모다 아울렛에서 지금 거의 다 돈을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거의 90% 정도가 유통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고, 전자 부분에서는 지금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 쪽으로 엮일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뭐 이쪽 부분에서 뭔가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좀 있다라면 뭐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종은 이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유통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통 쪽에 대한 어떤 마진율이나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전기차 시장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네, 예전에 소니의 납품사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니가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그때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수혜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쪽의 움직임도 있지만 유통 쪽도 크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소비가 증가하는 패턴에서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연간 실적은 지금 예상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분기 실적을 보면 대충 나오겠죠. 전년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3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12억이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치였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올해 분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200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30억. 작년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3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112억. 당기순이익은 이미 넘어섰죠. 넘어섰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거의 한 70%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 2번 남았잖아요. 3분기, 4분기 2번 남았는데 그 3분기, 4분기 때 나타나는 것이 조금만 제대로만 해줘도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천억 정도 매출액 나왔는데 뭐 절반 정도 나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지금 보시면 이게 3천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3천억을 넘기는 어떤 매출이고 그 다음에 3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을 만들어낸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지금 퍼 같은 경우 22배지만 PBR이 0.8%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고요. 수익성도 괜찮은 편이고 유보율은 800%대, 부채 비율은 150%. 뭐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겠죠. 유동주 지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런 유보율을 가지고서 뭐 무상증자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기대감을 좀 자아낼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고요. 배당을 안 주는 게 약간 흠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저점권을 유지는 하고 있어요.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타난 포지션에서는 저점 바닥대가 여기 3,200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대로 보시면 되는 건데 추세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추세가 바뀔 때는 하향 추세, 그 다음에 반등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지 않고 추세가 하향한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판단되고요. 가끔씩 이제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벤트성 움직임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자리는 이제 새롭게 또 정배열 전환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어요. 위쪽에 저항이 있는데 이게 한 4,200원대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가벼워지겠죠. 근데 여기가 고비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더 많이 튀느냐 안 튀느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잘 압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달라요. 여기 4,200원 갈 때는 역배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정배열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200원 넘어가게 되면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지금 자리는 원래 있던 분들 추가 매수 하시고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신규 하시는 분들도 4,000원 아래쪽에서 매수하시기 좋은 자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살려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이버 결제요. NHN 사이버 결제.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단기성
포인트 이렇게 좀 보셔야 될 필요성도 좀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돌리는 듯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워낙에 이제 단계 좀 쏟아진 부분이 많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격이 벌어졌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단기적 반등 정도가 예상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단기 저항대, 그 다음에 중기 저항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제법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저항대를 본다라면은 지금 16,00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가 대비해서 한 20%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기 저항대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2만원대가 넘어가요. 그러면 80%, 9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정도 뽑아내기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정배열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500원대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이버 결제 지금 뭐 보시면 퍼는 17배, PBR은 조금 높아요.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주가 좀 높다는 수준이겠죠. 하지만 기업이 유보율 1000%대의 ROE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부채 비율도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위험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자결제 관련한 부분에서 좀 뭔가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 21%고요. 유동 주식수는 53%입니다. 근데 최대 주주 봐봐야 되겠죠. NHN 페이코가 42% 갖고 있고요. 자사주에서 45%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없어요. 그러면은 55% 정도 돌아다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20%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는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 정도라면은 뭐 품절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이제 뭐 인기몰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이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21%의 비중이라는 것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금 여기 2019년도부터 해서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진행됐다 그러면 평당 가격이 여기가 지금 2020년도 8월까지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은 평당 가격을 그냥 대충 계산만 하시더라도 현재 2만원 정도대 형성되어 있을 거다. 조금 낮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7,000~18,000원 정도 잡혔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 평당가는 아마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네, 우리가 예상했었던 네, 단기적인 그런 목표 가격대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수익 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여기서 튀어 올리든지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당가를 낮추든 아니면 그냥 끌어올리든 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지금 저점권에서 외국인도 손해보고 있으니까 팔 이유가 없다. 그럼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더 적겠죠. 네,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어차피 뭐 이 기업은 다 아시죠?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결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면 봅시다. 실적은 지금 계속 뭐 애매한 부분은 없었어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올해도 좀 증가하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얘네들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랬죠. 자, 그러면 분기로 봤을 때 지금 190억 정도 나왔고요. 여기는 160억 정도 되나요? 190억, 160억. 둘이 합쳐 봅시다. 190억, 160억이면 지금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190억, 160억. 그럼 하반기에 어떻게 늘어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고요. 요 정도라면은 뭐 충분히 네, 목표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당은 주나요? 배당은 또 주고 있네요. 배당 이번에 133원 예상되고 있다. 133원이면은 어때요? 네, 130원이면 1%대밖에 안 되네요. 배당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고 뭐 기업이 특별하게 리스킹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 일단 이격이 많이 세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주가가 기술적 반등 나오기 쉽기 때문에 현재 시점 그냥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습니다. 13,500원 뭐 조금 높게 잡으면 14,000원까지도 매수 타이밍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돌파가 계속 연결될 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완벽한 골든크로스는 아니에요. 21선이 밑바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돌려줘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옆으로 좀 서주거나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여기요. 한 12,000원쯤 될 것 같아요. 네, 12,000원 정도 지지라인 때를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 가격 16,000원대, 중장기 24,000원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급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업황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대응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종목입니다. 월급 종목 뭐 최근에는 계속 2종목씩 나갔는데 이번에는 반등이 조금 나갈 것 같다 생각돼서 이제 3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월급 종목에서도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월급 종목은 장기 투자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단기에 수익이 안 난다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 저는 뭐 대체적으로 특별한 거 없으면 한 10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같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보고 접근하시면 보통 2, 3년 안에 수익들 납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꾸준하게 되고 갈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월급 종목 잘 분석하셔가지고요. 꼭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매수를 할 종목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대응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를 안 하셔도 되지만 참고하셔서 아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상황을 보고 매매하는 거구나 라고 참고만 하셔도 나중에 종목도 공략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네,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